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뷰 영상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알 수 없는 오싹한 경험. 불과 몇 주 전쯤 일이야.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어.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고 바깥쪽은 각 세대의 베란다, 안쪽이 출입구들이 있는 복도식 구조야. 지어진 지 한 15년쯤 된 그냥 평범한 아파트지. 내가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 아내랑 강아지 같은 두 자식이 있음에도 자정을 넘기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들어가는 날도 많긴 해. 그날도 한 12시 반쯤? 술이 좀 올라와서 걷는 둥 마는 둥 비틀비틀 하면서 아파트 1층 벤치에 앉았어. 술 먹으면 항상 마시는 편의점 헤이즐넛 아이스 커피를 하나 빨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지. 12층에서 내렸고. 근데 나는 술을 마시면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좀 과하게 땡기더라고. 집에 바로 들어가면 둘째가 아직 2돌도 안 됐으니까 잠 깨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그래, 하나만 더 피고 들어가자 하고 집 앞 현관문 바로 앞에서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물었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조심스러운 건 알아. 여름이든 선선한 날이든 창문을 열어둔 집들이 많잖아. 내가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너무 귀찮아서 1층까지 안 내려간 거야. 그래도 옆집들 창문 다 열려있나 확인하고 현관 앞 난간에 상체를 딱 걸치고 하늘을 딱 보면서 담배를 이제 딱 피려고 하는데 마침 비가 한 차례 왔다가 멈춘 뒤라 그런가 날이 좀 스산했어. 불 켜진 집도 거의 없고 창문들도 전부 닫혀 있었지. 그렇게 담배를 피우며 습관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2층인가 3층쯤에서 누가 나처럼 상체를 쭉 내밀고 있는 게 보였어. 난간에서. 머리가 길고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 속으로 나는 12층이라 냄새 올라갈 걱정은 없는데 2층 3층 저기서 담배 피면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했지. 괜히 시비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얼른 피우고 들어가자 싶어서 연신 담배만 뻑뻑 빨고 있었어. 근데 이상한 게 그 상체를 내민 사람처럼 보였던 그 존재가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좌우로 고개만 두리번 하는 거야. 긴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면서 말이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다 타들어가고 있었는데도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밑에 있는 그것을 한참 동안이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존재의 머리 부분이 180도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간 그 창백한 얼굴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그 시간쯤이면 달빛이 좀 밝아서 웬만하면 얼굴 형체 정도는 보이잖아. 그 얼굴은 분명히 사람이야. 아니지, 사람이길 바랬던 것 같아.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어. 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 같지가 않은데 싶더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든 거야. 그래서 그냥 문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딱 돌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소리도 안 나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밑에 있는 그 얼굴은 여전히 위로 나를 보면서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이번엔 상체가 180도 도는 거야.
상체가 돌아갔지만 여전히 날 올려다본,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몸이 기역자로 꺾인 채 난간에서 거꾸로 나를 올려다보는 그런 형상이었던 거야. 쉽게 말해서 상체랑 하체가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어. 그 순간 딱 스치는 생각. 저거 진짜 사람 아니구나.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존재가 손을 쓱 내밀더니 난간을 탁, 탁 잡고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야. 탁, 탁. 난간을 잡고 올라오는데 그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그 순간 확신했지. 이러다가 내가 놀라서 죽던가 저 알 수 없는 것이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혀를 억지로 깨물고 억지로 몸을 돌려서 도락 비밀번호를 막 미친 듯이 눌렀어. 문이 열렸고 난 뛰쳐 들어갔지. 둘째가 복도 쪽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얼른 애를 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랑 첫째 사이에 눕혔어. 나는 창문을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지. 혹시 그게 나타나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아무 이상한 낌새도 없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그 존재를 다시 본 적도 없고 무서워하는 아내한테는 아직까지 말을 못했어. 근데 가끔 생각이 나. 그거 대체 뭐였을까? 사람이었을 리는 없었고 진짜 지금도 소름 끼치고 궁금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 되게 오래전 사연이겠죠 이게? 지금은 아닐 거야. 왜냐면 지금 복도에서 담배를 핀다? 미친 거죠? 다른 아파트 가능해요? 오피스텔 가능해요? 복도에서 그러면 안 되죠.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음자로 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난간이 있으면 거기 딱 내밀면은 밑에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1층에 지나다니는 사람 혹은 밑에 층 사람의 난간 기대고 있는 것도 다 보이죠. 2, 3층 정도쯤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고개가 180도 딱 돌아가더니 나를 쳐다보고 상체가 딱 돌더니 그제서야 난간을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고. 너무나 무서웠지만 다행히도 가족한테까지는 피해가 안 끼친 것 같아요. 잠깐 거기 머물러 있었던가 지나가는 귀신이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귀신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귀신한테 홀린다라는 느낌일까요? 많은 이야기에서 귀신을 보거나 눈이 마주치면은 움직일 수가 없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 왜 사람이 공포에 탁 절면은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런 걸까?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너무 무서우면은 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야 왜 살인범, 괴물, 귀신 나오는데 왜 안 도망가? 근데 안 도망가져요. 몸이 굳으니까. 무서워서 몸이 굳는 게 더 맞는 걸 수도 있겠다. 홀리는 걸 수도 있겠고. 너무 크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살짝 줄여놨는데 자, 디오리 연행. 자, 그럼 이야기 계속 가보겠습니다. 제목: 내 인생 가장 무서웠던 일화. 우선 나는 진짜 평범한 남자야. 무슨 가위를 눌린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딱 한 번, 지금부터 내가 겪었던 내 인생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남자치고는 겁이 좀 많은 편이야.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문득 귀신이 튀어나올까봐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가고 머릿속으로도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잘 때도 무서운 생각이 나면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곤 해. 아무튼 그날은 방학이었고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어. 치킨도 시켜 먹고 TV를 보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근데 내가 원래 우리 집 말고 남의 집에서는 잠이 잘 안 오는 편이거든? 그날도 밤새 TV를 보다가 새벽 3시쯤이었나? 이젠 좀 자야겠다 싶어서 TV를 끄고 폰을 만지고 있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문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당연히 외할머니나 사촌 누나인 줄 알고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말했지.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 여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덮으려는 그 순간 또 똑똑 하는 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번엔 진짜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했어.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도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다시 들어와도 돼요 라고 소리쳤지. 그러나 갑자기 진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지. 정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굳었어. 몇 초 동안 멍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목소리가 그 외 억양도 감정도 없는 그런 느낌 알지? 그 순간 난 그냥 본능적으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눈을 꽉 감았어. 근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번엔 똑똑 노크 소리가 아니라 문이 덜컹덜컹덜컹 거리는 소리. 나 문을 안 잠궜었거든? 근데 마치 잠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소리 있잖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진짜 미쳐버릴 뻔했어. 한 10초간 문이 그렇게 막 덜컹덜컹덜컹 하다가 갑자기 또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 아까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나는 그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또 들렸어. 그 여자 목소리로. 왜 안 열어줘? 정말 완전 패닉이었어. 그날 밤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방이더라고. 아마도 내가 기절을 했었던 것 같아. 눈을 뜨자마자 그냥 거실로 빠르게 도망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방에서 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엄마랑 거실에서 잤지. 근데 거기서 인생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린 거야. 잠결에 어떤 여자가 내 쪽으로 쓱 다가오더니 긴 손톱으로 내 볼을 이렇게 긁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왜 안 열어줬냐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지만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열심히 움직였지. 근데 안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몸은 그대로고 그 여자가 계속 나한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거 소용없어. 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막 줄줄. 나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 진짜 상상 속 귀신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이상할 만큼 무표정하고 눈은 초점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 뭐랄까 그 표정이 너무나 기괴했어. 그 얼굴을 보자마자 가위에서 딱 깼어. 눈을 뜨니까 아침이더라고. 그 뒤로는 현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고 외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잤을 때 그 여자가 꿈에 또 한 번 나왔던 것 말고는 별일은 없었어. 근데 지금도 그 목소리랑 그 얼굴 생각만 하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져. 내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경험이었어. 그 여자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크를 하는 귀신들 왜 노크를 할까요? 많은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그냥 무턱대고 들어올 수가 없나 봐. 이 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술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귀신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들어가도 될까라는 거를 허락 맞는 순간 들어오는 거고, 잘 모르고 그냥 열어주면은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지.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 예를 들면은 렛미인이라는 꼬마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은 꼬마지만 나이를 많이 먹은 뱀파이어예요. 어쨌든 뱀파이어들의 국룰이라고 할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피를 빨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만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렛미인 허락을 구하고 오케이라면 들어가는 거야. 밖에서 막 구슬리는 거지. 감언이설로. 그래서 다른 가족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말투를 따라하고 악독하게. 그래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씌이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노크를 하고 굳이 안 들어오고 밖에서 막 유혹을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100명이 동시에 목격한 일.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진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단체로 겪은 괴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방학 중에 동아리 전체가 학교에서 1박 2일로 자는 행사가 있었거든. 뭐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느니 뭐 분야별로 연구니 뭐니 하면서 그런 명목으로 진행하는 거였어. 교실이나 부실에서 요리도 해먹고 각자 담요나 침낭 챙겨서 자고. 솔직히 학교에서 자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수학여행을 온 기분? 좀 들뜨기도 했어. 잠들기 전엔 운동장에서 조그맣게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했었어. 근데 그때는 학기 중에 선후배 사이에 사건 사고가 하나 크게 터져가지고 캠프파이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좀 반성회 느낌이었단 말이야. 시간 다 됐다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집합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근데 알잖아.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애들이 다 우주소년단도 아니고 3학년이 이끄는 동아리 모임이라 머리가 좀 컸다고 꼭 지들 멋대로인 애들이 있잖아. 이동하기 귀찮아하고 방송 나와도 바로 안 모이고 막 그런 애들. 인원 체크를 하다가 역시나 애들 몇 명이 안 모인 거야.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이 건물 전체를 싹 돌면서 교실이든 화장실이든 남의 부실이든 애들을 다 잡아내렸어. 이게 거의 자정쯤이었을 거야. 그렇게 운동장 바닥에 앉아서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뒤늦게 잡혀온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을 운동장 맨 뒤쪽에 앉혔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이 저 미친 씨 돌았네 저거. 야 미친놈아 내려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게 들리는 거야. 분위기가 반성회였다고 했잖아. 한창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중이었는데 심지어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 진짜 무서웠던 분. 선도는 아닌데 강한 체벌로 유명했던 분이었거든. 말이 딱 끊기고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선생님도 바로 빡친 거야. 앞쪽 애들은 그냥 조용, 숨도 안 쉬는 그런 분위기였어. 야, 거기 뒤에 뭐야? 그랬더니 누가 소리치는 거야. 아, 선생님! 3층에 쟤 우리한테 딱 걸렸어요. 아직 안 내려온 애 있어요. 빨리 쟤 이러는 거야. 그 뒤쪽 무리들이 교실에서 아직 안 내려오고 창문 밖을 내려다보고 있는 애를 본 거야. 자기들은 끌려 내려와서 빡쳤는데 지는 뭔데 안 내려오고 교실에 있냐는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너 빨리 내려와라. 우리 끝나면 너 뒤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창문에 서 있던 애한테 사인을 줬대. 근데 그 교실에 있던 그 애가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애들이 욕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나야 뭐 선생님들이 다 돌았는데도 남아있는 애니까 어디 아픈 애인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멀쩡하게 그냥 창가에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욕하고 선생님도 진짜 짜증이 나셨는지 야, 너 이 새끼 뭐야? 당장 안 내려와? 운동장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셨어. 그래도 그 애가 그냥 멀뚱멀뚱 숨는 신용도 없이 계속 창가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올라가셨어. 교실 불들도 다 꺼져 있었으니까 겸사겸사 다른 반도 확인하려고. 그 건물 3층의 교실 구조가 통유리로 교실 3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 되게 특이하네. 그 애가 있던 교실은 2번째 교실. 근데 진짜 계속 창가에서 멀쩡히 서 있었어. 다들 쟤 뭔 배짱이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계단을 올라가서 교실로 향하시고 불이 탁 켜졌어. 근데 그 불이 탁 하고 켜지는 게 아니라 3번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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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켜지는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야. 근데 말이지, 불이 켜지는 그 순간 그 창가에 있던 애가 그대로 사라졌어. 진짜 다 같이 어? 야 뭐야? 야, 너 봤어? 야 뭐야? 이러면서 당연히 그 애가 교실 안으로 튄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다들. 나도 속으로 쟤 이제 뒤졌다 하고 있었고, 내 생각에는 그 아이가 군대 훈련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낮은 포복 막 전진 이런 거, 그거 하듯이 바닥에 엎드려 있겠지라고 생각했어. 단순하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가셔서 창가 쪽으로 오시더니 밑에 있는 우리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야. 뭐지? 하면서 우리 모두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교실 안쪽으로 멀어지셨어. 그러고선 교실 불이 틱 하고 꺼졌거든? 근데 불이 꺼지자마자 창가에 그 애가 그 자세 그대로 다시 거기 나타난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나 포함 운동장에 있던 애들 모두 막 다 비명 지르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어떤 애는 울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교실에 올라가셨던 선생님은 그 창가에 서 있던 걔를 못 보셨대. 애들이 왜 난리치는지 몰라서 다시 교실 불을 딱 켜고 창가 쪽으로 오셨던 거였어. 심지어 그 아이를 찾겠다고 선생님이 건물을 막 다 뒤지고 다녔는데 결국 그 애를 못 찾은 거야. 이게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지금 생각만 해도 등골이 너무 서늘해. 자그마치 100명이 다 같이 함께 목격한 실화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개인 대 개인한테 목격이 되거나 할 텐데 이거는 운동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100여 명 남짓이 동시에 목격한 거예요. 너무 무서웠겠다. 그리고 그 정체는 뭐였을까요 대체? 학교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대요. 낮엔 양기가 엄청 강한 대신에 밤에는 그만큼 음기가 세진다는 거지.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정도면은, 그쵸,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 인터뷰를 제가 따왔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도 얼굴을 가리고 진행한 인터뷰고요. 실제 사건,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죠. 좋다. 몇 번째 걸 얘기해 줄 거야. 그게 아마 2004년? 4년 여름쯤 촬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숙소를 다 그냥 하나씩 주거든, 감독들은. 그 406호인가 거기에 내가 있었는데, 사람들 그때 이제 막 거기 귀신 나온다,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 때마침 그때 회식을 하고 술이 이렇게 돼갖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막 후닥닥 하는 거야. 뭐해? 나 자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로비 가가지고, 왜 청소하는 사람을
잘 때 늦냐?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좀 치워주지. 그랬더니 거기 우리는 안 둔다. 청소하는 사람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 듣고 막 소름이 막 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무서워다가 잠을 잤는데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뭔가가 벽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그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귀신을 본 거야. 그 사람의 형체가 벽으로 쓱 사라졌는데 그 옆방에 있던 사람이 그걸 같이 본 거죠. 이렇게 얼굴 퀭해가지고 다음날 봤는데 이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감독님 나 어제 이상한 가위 눌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가위 눌려서 딱 깼는데 어떤 애가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머리맡에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럼 감독님이 다른 많은 기묘한 이야기를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거 말고도 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시거나 좀 무서웠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세트장에서 보는 거는 그냥 생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고 귀신들이 위협적이지는 않거든요. 세트장에 있는 귀신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밤신 찍을 때, 야산에서 밤신 찍을 때는 정말 살벌한 적이 있는데 밤신에 이제 조명을 걷어가. 촬영이 끝났어. 라이트를 딱 들고 터벅터벅 내려가서 뒤에서 계속 따가닥 한 소리가 들려. 그래갖고 뭐지? 조명 뭐 라이트 반도 부딪히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 그래서 장비를 딱 놓고 보니까 또 장비 놓을 때는 또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이상하다 해서 봤는데 반도 이렇게 살짝 옆에 보면 고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첨초가리가 이렇게 살짝 걸려있는, 그걸 내가 어디서 봤나 했는데 그 전날에 상여가 들어왔던. 그럼 그 상여 할 때 쓰는 그 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나는 몰랐던 거고 그냥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고선 장비 넣고 숙소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애기들이 막 뛰는 소리가 막 들려. 뭐지 봤더니 꼬마애가 눈 떴는데 꼬마애가 날 붙잡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귀신을 많이 보더라도 그런 귀신은 처음에, 애기는 처음이어서 엄청 가위 많이 눌리고 그래서 온몸에 쥐가 나가지고 촬영을 캔슬할 뻔했던. 제가 듣기로는 귀신들은 화려하고 좀 시끄러운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장이나 스튜디오에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감독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목격하신 것도 많으신 거죠? 촬영소가 제일 음기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선세트장 거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냥 기와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등에 붙어 다니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행인이나 이런 구경꾼이 없어야 되는 장면인데 구경꾼이 이렇게 지나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구경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인가였다. 그러니까 스텝인 줄 알고 사람 감독님이 스텝인 줄 알고 컷 하고 아인치 저 지나간 새끼 누구야? 아무도 없어. 근데 나중에 필름을 현상에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세트장 특성상 일반인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올가미 같은 데서 삽으로 치려고 그럴 때 위험해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것도 귀신 소리입니다. 소름. 혹시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 세트장에서는 엄청 많지. 뭐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6세트, 법정 세트까지 있는데 1세트하고 2세트가 가장 먼저 저어졌고 2세트에서는 천장이 있어요. 세트가 거의 한 7, 8m 이상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톤을 오리락내리락 하는 모터들이 있어. 세트를 짓고 그 세트를 지으면 그 위에 조명을 설치하게끔 사다리 같은 걸 이렇게 놔요. 아시바라고 하는데 네. 그걸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상단 조명을 한단 말이야.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뭐 2002년, 4년 뭐 요때 사이즈니까 라이트를 하고 이제 세팅을 끝내놓고 그때는 필름 시절이었으니까 뭐 촬영을 하고 있으면 보통 한 10테이크, 15테이크 정도 찍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잘라고 이렇게 반사판 같은 거를 등에다 깔고서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것 같고, 뭐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촬영팀도 어떤 거 이렇게 보다가 저기 포커스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보는데, 포커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인물 옆에 이렇게 같이 쓱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보이는 게 그 사람한테만 보일 수도 있어. 그 형체가 촬영하다가 이제 약간 뭐 미디움 샷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샷 찍는데, 야 뒤에 뭐야? 그럼 되게 포커스가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인물 포커스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 얼굴 뒤로 이제 뭐가 쭉 나갔다 싹 들어가고 이런 거. 못 봤어요? 막 이러는 거야. 포커스를 하는 형이 못 봤어요? 형 뭐? 야 방금 뭐가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데 그거 뭐 이거 연출된 거야? 아닌데 우리 리허설 할 때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아 내가 좀 허해졌나 보다 이러고 넘어간 경우도 있고. 되게 찰나로 지나가서. 확실히 촬영장에서는 그게 많구나. 오늘 무서운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나이. 자, 이렇게 인터뷰를 따와 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귀신들은 화려한 곳을 되게 좋아하고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장, 뭐 노래방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한대요. 공연장, 그리고 뭐 학교. 감독님들이 귀신을 좀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인터뷰는 계속 제가 딸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따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트장인지는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말을 하면은 혹시나 그 세트장들에서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삐처리를 한 거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왜 그 이승환 가수 뮤직비디오에 전철 씬이 있었는데 거기에 찍혔던 그거는 귀신이 아니라고 아마 밝혀지지 않았나요? 여담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승환 씨랑 닮았었나 봐요. 그때 어렸을 때 몇 집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앨범 자켓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승환의 어린 시절 역할로. 신기하죠? 와, 그때랑 지금이랑 하나도 안 늙으셨어. 대단해. 이제 템포 끊기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가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도서관을 가지 않는 이유. 내가 이 일을 겪은 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대학생일 때야. 나는 어렸을 때 가끔 귀신을 봤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그때는 좀 외톨이였지.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애랑 친구하려는 애도 없었을 테니까. 나중엔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지만 처음 박힌 그 이미지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어. 그때는 귀신을 봐도 그게 귀신인 줄 몰랐어. 귀신이란 단어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좀 특이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 예를 들면 운동장 한가운데서 물구나무를 선 채 혀로 모래를 핥는다든지, 음악실 가는 계단 난간에서 발끝으로 서서 걷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이었어. 나는 꼭 걔네한테 말을 걸었어. 뭐예요? 모래알 맛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그땐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다가 10살쯤 돼서 그들이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 혹여 다시 보게 되더라도 모른 척, 안 보이는 척 하면서 말을 걸지 않게 됐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보이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엔 내가 봤던 것들이 그냥 내 상상이었나 싶기도 했고. 그러다 4년, 5년 전 귀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살던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그때 처음으로 DSLR을 샀거든. 휴학하고 열심히 알바해서 장만했지. 사진 찍으러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보기로 했어.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있다고 하더라고.
사진 촬영이나 보정법 관련 책이 있을 것 같았어. 직접 가보니까 3층이 통으로 도서관이더라고. 생각보다 꽤 컸어. 책도 잘 정리돼 있고 내가 원하던 사진, 포토샵 책도 많이 있었어. 책들이 워낙 두껍고 무거워서 그냥 도서관에서 읽고 필요한 부분만 필기하려고 했지. 한참을 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됐다고 관리하던 여자분이 알려주더라. 핸드폰을 보니까 8시 45분. 도서관 이용 시간이 9시까지라서 얼른 가방을 챙겨서 나왔지. 그때 그 사서 여자분이 내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무섭다는 사람 많이 봤으니까. 하면서 깔깔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니 근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 반말하는 것도 그렇고 웃는 소리도 뭔가 좀 소름 돋았어. 괜히 심통이 나서 보란 듯이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지. 어두운 걸 무서워하는 편도 아니고 그 건물은 벽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어.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유리 쪽에서 뿌득 뿌드득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뭐랄까 딱 유리가 갈라지는 소리? 난 옆을 봤어. 근데 어떤 꼬마애가 중력을 무시한 채 유리 위를 대각선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허리는 인사하듯이 숙이고 얼굴은 나를 마주보고. 그러니까 발바닥은 유리에 붙어 있고 허리는 숙이고 얼굴은 건물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무슨 모양인지 상상이 되지? 그 순간 진짜 심장이 확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거든. 그때는 존재 인식을 못해서 무섭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정말 미치겠는 거야. 그 꼬마애는 계속 뿌드득 뿌득 소리를 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건물을 올라가고 있는데 눈은 계속 나를 보고 있었어. 이미 내 머리 위까지 올라갔는데도 그 눈동자는 여전히 날 보고 있었어. 순간 떠오른 게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던 그 여자였어. 그 사서. 내가 나온 시간이 8시 45분에서 50분 사이였으니까 아직 9시 전이라면 그 여자는 아직도 도서관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그 여자가 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미치니까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악! 소리를 질렀어. 그 꼬마는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때였어.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렸었는데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내 뒤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봤구나. 뭐 봤어? 무서웠어? 웃기지? 그러면서 또 그 웃음소리. 진짜 너무 소름 끼쳐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 여자가 진짜 재밌는 얘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웃음을 참질 못하더라. 있잖아. 작년에 4층에서 어떤 애가 떨어졌었잖아. 근데 그 애가 자꾸 올라가. 또 올라가서 떨어질라나? 걔 때문에 4층을 폐쇄하고 그랬었는데. 잘 됐어. 너 4층 안 궁금해? 나랑 같이 갈까? 진짜 그 순간 미치겠는 거야. 계단을 내려가자니 또 그 유리창 꼬마아이를 볼 것 같고 뒤돌아서 그 여자를 마주하기는 더 싫고 무섭고 차라리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은 심정이었어. 뒤에 있는 그 여자가. 그래서 그냥 말했어. 나 안 궁금해요.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어. 빨리 뛰어 내려가면 왠지 그 뒤에 있는 여자가 뒤쫓아올 것 같아서 일부러
천천히 내려왔어. 울면서 집에 가는 길에 한 번 뒤를 딱 돌아서 그 건물을 봤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 건물 3층짜리였거든. 오전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층수 버튼이 딱 3개가 있었어. 그걸 보면서도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있네? 아, 책 옮길 땐 좀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했었거든. 그 여자가 말한 4층짜리 건물이었으면은 폐쇄를 했다고 해도 버튼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엘리베이터에 스티커로 덮어놨다고 해도 자리는 있어야 되고 말이지. 그 여자 사서가 말했던 작년에라고 했던 말 알아보니까 그 문화센터는 완공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어. 아직도 그 사서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웃음소리 뭐가 그리 재밌어서 킥킥거렸던 걸까? 며칠 내내 그 웃음소리가 꿈에 나오고 그 유리창에 붙어있던 꼬마의 모습도 너무 선명해서 한동안 유리를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러니까 그 순수했었을 때는 귀신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위험한 사람, 뭔가 좀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들이 귀신이라는 거를 인지하고부터는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 보일 줄 알았던 귀신이 성인이 되고 나서 마주쳤던 거죠. 이 여자 사서도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냐, 바로 이거죠. 귀신을 보거나 혹은 귀신의 소리가 들려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귀신이 쟤 내 목소리 듣네? 혹은 나를 볼 수 있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께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안이 트여 있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분들도, 실력 있는 무당분들도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볼 수 있고 또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학창시절 무서웠던 이야기. 첫 번째, 기숙사에서 눌린 가위. 이건 내가 직접 겪은 기숙사 가위 눌림 이야기야. 내가 겁은 진짜 많은데 또 이상하게 기는 좀 센 편이야. 고등학교 때까진 귀신을 종종 봤었는데 대학 들어와서는 귀신을 봐도 에이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점점 안 보이더니 나중엔 아예 안 보이더라고. 근데 말이지, 우리 기숙사가 산 바로 밑에 있었거든. 진짜 음기가 장난이 아니야. 남자애들 중엔 기운이 약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 그렇다고 여자애들은 괜찮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여자애들도 가위에 진짜 많이 눌려. 나도 거기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었거든. 그날은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어. 낮엔 햇빛이 들어오니까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었었어. 그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 앞에서 이불이 들썩들썩 거리는 거야.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상태야. 처음에는 살랑살랑, 그래서 바람인가 했는데 이게 갈수록 들썩거림이 심해지는 거야. 마치 누가 이불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나는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도 그 움직임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천주교 신자인 나는 주기도문을 외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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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깔깔 막 웃음소리가 따라 나오더니 곧이어 남자 목소리까지 겹쳐져서 웃고 있는 거야.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 기도문도 더 못 외우겠고 그냥 멍하니 굳어 있는데
마침 옆방에 있던 여자애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순간 정신이 탁 들면서 깼어.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절대 낮잠 안 자. 두 번째, 친구가 겪은 야자 시간 이야기.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재수할 때 같은 재수학원 다녔던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그 친구는 나랑 다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되게 오래된 명문 여자 고등학교였거든. 그래서 그런지 귀신 이야기도 진짜 많았대. 근데 이건 그 친구가 직접 겪은 실화야. 그 친구가 반장이었어. 야자 시간에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역할도 살짝 했대. 명문고답게 애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조용했고 가끔 조금 소란스러우면 그때만 조용히 시키는 그 정도? 그날도 조용하게 야자를 하던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책을 가지러 교실 앞쪽에 있는 TV장 쪽으로 갔대.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 교실 맨 앞에 커다란 TV장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서랍처럼 생긴 그 수납장, 거기다 책 넣고 체육복도 넣어놓고 막 그런 구조. 그 친구가 거기 갔다가 돌아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벌벌 떨더래.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말을 걸어봤어. 거의 울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는 거야. 그 순간 동시에 앞반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야자 1교시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종이 울리자마자 앞반에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난리. 그 울고 있는 친구한테 겨우겨우 얘기를 들었는데 TV장 문을 열었더니 옛날 교복을 입은 긴 머리의 여학생이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대. 너무 놀라서 그대로 문을 탁 닫아버렸는데 몇 초도 안 지나서 그 안에 있던 여자애가 그 TV장 문을 다시 열고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대. 그리고는 교실 앞문으로 기어나갔다는 거야. 오. 친구는 무서워서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자기 자리 가서 앉아 있었던 거고. 그런데 말이야, 그 귀신을 앞반 애들도 본 거야. 앞반에서 야자하던 애가 문득 뒤쪽 문을 봤는데 되게 통이 넓고 기장이 길고 옛날 느낌 나는 교복 입은 여자가 뒷문에 기대서서 자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대. 그러니까 친구네 반에서 앞문으로 나간 그 귀신이 앞반 뒷문에 서서 애들을 보고 있었던 거지. 진짜 그 얘기 듣고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 내 친구는 그 이후로 야자 시간에 교실 문 쪽을 잘 못 쳐다본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숙사, 그러니까 음기가 굉장히 센 곳은 꼭 귀신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대학교를 천안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천안 쪽이 음기가 좀 강하대요. 우리 학교에서도 내 동기들 중에 가위 눌리는 애들도 많았고요. 확실히 음기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좋아하나 봐요. 첫 번째 이야기도 음기가 강했던 곳에서 귀신을 만났던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곳은 아니었지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소름 돋는 게 목격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던 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나? 교실 맨 앞에 보면은 우리는 큰 TV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 TV가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서랍장 같은 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랍장을 딱 열어야 TV도 나오고 그 밑에 서랍장도 나오고 그런 구조였는데, 그 학교에 서려있던 어쩌면 옛날에 죽었던 귀신인가 보다. 그쵸? 나한테만 보이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다 같이 보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난 그냥 둘 다 무서워.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마의 꿈. 이건 내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잠깐 갔을 때의 이야기야. 20대 초반쯤 샌디에고로 어학연수를 갔었어. 우리 엄마는 금지 오겹 하나뿐인 딸인 내가
미국에 반년 넘게 있는 게 걱정되고 속상했는지 결국 엄마도 같이 따라왔어. 홈스테이 집주인한테 미리 전화해서 이틀 정도 엄마가 같이 있어도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 사실 샌디에고에 엄마 사촌이 있어서 거기로 가도 되긴 했는데 내가 살 방이 어떤지 궁금하셨나 봐. 그렇게 내가 살게 될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정확히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애매했어. 3층짜리 건물 5채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구조였고 내가 살 집은 1층이었어. 1층이라 부르긴 했지만 사실 느낌은 지하 1층에 가까웠어. 건물이 약간 경사진 곳에 지어졌고 도보가 2층부터 시작돼서 그런지 내 방은 항상 어두컴컴했거든. 첫 느낌이 좀 이상했어.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집 안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축축한 느낌. 뭔가 음기가 엄청난 기분이 들었어. 나는 귀신을 엄청 무서워하진 않는 편이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엄마는 느낌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 집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왜? 어두워서? 엄마 나 어두운 거 좋아하잖아. 괜찮아. 아 그게 아니고 아니다. 뭐 네가 좋으면 됐지. 그렇게 간단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짐을 풀었어. 제일 먼저 꺼낸 게 크리스털로 만든 작은 부처님이었어. 엄청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닌데 그냥 방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챙겨온 거였거든. 짐을 대강 풀고 엄마랑 같이 잠들었는데 새벽쯤 내가 잠에서 깼어. 그런데 엄마가 불경을 읽고 있는 거야. 너무 조용한 새벽에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 지금 뭐해?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는 신기가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이상한 꿈을 꾸는 타입이야. 이모네가 곧 이사갈 집에 백발 귀신이 막 서성이는 꿈을 꿨다던지 아빠한테 부처님이 뭘 주시는 꿈을 꿨다던지 그런 종류의 꿈. 실제로 지금 이모네가 그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 아직까지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아무튼 외가 쪽이 그런 기운이 좀 있는 집안인데 나만 그런 게 전혀 없거든. 나는 꿈을 꿔봤자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신간이 나오는 꿈 정도?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면 실제로 신간이 나와. 이상하게 그런 건 좀 잘 맞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엄마 꿈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 재밌잖아. 그날도 엄마 무슨 꿈 꿨어? 말해줘. 하고 졸랐는데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자라고 하더라고. 흥 하고 그냥 다시 잤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나도 그 꿈 사건은 잊은 채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 나는 좀 집순이인데 홈스테이 집주인은 엄청 활발한 타입이라 항상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레포츠하러 다니고, 그래서 집엔 거의 나랑 키키라는 이름의 고양이만 남아있는 날이 많았어. 2개월쯤 지났을까? 그날도 평소처럼 방문을 다 열어두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키키인가? 싶어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뭔가 꺼림칙하긴 했지만 내가 예민한가 보긴 하다 하고 컴퓨터를 끄고 말았지. 근데 그때부터 방문만 열어두면 꼭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실내인 거 알면서도 버릇처럼 방문을 닫는 게 습관이 됐지. 며칠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별일 없냐, 잘 지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잘 지내지, 왜 엄마? 라고 했더니 아니야, 끊을게 하면서 끊더라고. 뭐야 싶긴 했지만 원래 우리 엄마가 그런 스타일이라 그냥 넘겼어. 그렇게 어학연수를 무사히 끝내고 유학 준비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서
엄마가 그 첫날 꿨던 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그 집 처음 들어갔던 날 엄마가 꿨던 꿈 기억나? 그거 왜? 그때 집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랬었잖아. 그날 꿈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집 안에 흑인, 백인, 온갖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에 가득 차 있는 수준? 헐. 그때 갑자기 부처님이 오시더니 네 방에서부터 현관까지 컨베어 벨트 같은 게 딱 생기더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하나 둘씩 앉히더니 쫙쫙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현관 앞에 그 사람들이 잔뜩 쌓이고, 그러고 나니까 네 방엔 아무도 없더라. 엄마의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이 돋는 거 있지. 엄마,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해? 라고 했더니 내가 무서워할까봐 말을 안 했대. 그래서 그때 전화했던 건 뭐였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건 엄마가 또 꿈을 꿨었는데 네가 컴퓨터 하고 있었잖아. 네 방문 밖에 그 사람들이 문에 쫙 바짝 붙어서 네 방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방 안엔 못 들어오고 그냥 문에 다 달라붙어서 방 안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한 거야. 와,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만 하면 그 거실을 나갔을 때 그 느낌이 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꺼림칙하고 끈적하고 진짜 기분 나쁜 느낌. 지금도 샌디에고를 생각하면 그때 그 방 냄새랑 분위기가 막 떠올라서 소름이 돋곤 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의 가족은 이제 불교 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막 독실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부처님 상을 갖고 갔던 거죠. 근데 집이 되게 음산했대요. 음기가 가득한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꿈이 잘 맞는 엄마가 꿈을 꿨는데 그 방 안에 백인, 흑인들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근데 다행히 이 딸이 한국에서 갖고 온 불상을 딱 놨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컨베어 벨트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거지. 그리고 쫓겨나간 그 백인, 흑인, 귀신들이겠죠? 걔네들이 불상이 안에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방으로. 너무너무나 다행인 이야기지만 확실히 거기가 음기가 강하고 막 음산하고 햇빛도 안 들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모여 있었나 봐요. 너무 소름 돋는다. 무서운 이야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한테 당할 뻔했어. 내가 귀신을 가끔 보거든.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이더라고.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랑 나 이렇게 셋이서 살아. 가족 중엔 귀신은 나만 봐. 부모님은 전혀 그런 거 못 봐. 그 일이 있었던 게 재작년 가을쯤? 평소처럼 새벽 1시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뒤척이다가 보니까 갑자기 방이 확 추워지더라고. 속으로 뭔가 나오겠구나 이러고 있었지. 아니나 다를까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머리 하나가 문틈 사이로 슥 들어와서 나를 빤히 바라보는 거야. 바로 눈이 마주쳤지. 그 순간 몸이 딱 굳어버리더라고. 진짜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져. 근데 목은 또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 뭐 이런 거 여러 번 겪어서 막 무섭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여자였어. 나시티에 청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앞으로 쭉 늘어뜨린 채로 내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어오더니 내 몸 위에 딱 올라탔어. 자기 머리를 막 손으로 정리하더라. 그리고는 검은 액체 같은 게 입이랑 눈에서 줄줄 흐르는 상태로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나 기절할 것 같았어.
몸도 안 움직여지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근데 그 여자가 천천히 내 얼굴 쪽으로 자기의 얼굴을 들이미는 거야. 한 10cm만 더 오면 입맞춤을 하겠다 하는 그 정도의 거리. 목까지 마비가 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였어. 내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벨소리가 들리는 순간 몸이 딱 풀리더니 그 여자가 씩 웃고는 그대로 사라졌어.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친구놈이더라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더 소름이었어. 야, 두필아, 나 꿈 꿨는데 네가 귀신한테 성폭행 당하고 있더라? 와, 너무 생생해서 시겁해서 깼어. 야, 기분 너무 이상해서 전화했는데 너 괜찮냐? 그래서 내가 방금 겪은 거 그대로 얘기해줬더니 걔가 야, 나중에 술 한잔 꼭 사라 이러더라고. 진짜 걔 덕분에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나 그 귀신한테 당할 뻔했던 거 맞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연은 되게 특이하네요. 뭔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진짜 말 그대로 땡 폭행을 당할 뻔한 귀신한테, 그 귀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강제적으로? 와, 근데 이 귀신의 외형이 눈과 막 입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게 줄줄 흐르는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썩 유쾌가 아니라 불쾌하고 무섭고 그런 거겠죠. 그런 귀신이 날 덮치려고 한다? 어떻게 귀신을 팰 수도 없고, 그러면은 몸이 가위 눌린 그 상태로 귀신한테 당할 뻔했던 거죠. 좀 뭔가 섹시하게 차려입으려고 그 귀신이 나시티에 청 반바지를 입었나 봐요. 어디서 들은 건 있나 봐, 귀신이. 약간 그런 남자들은 그런 거에 설레이잖아요.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 말고 심플한데 이쁜 거, 예를 들면 흰 티에 청바지 같은 느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상대 남자가 깔끔한 게 제일 좋잖아요. 뭐 특이 취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의 남자 여자분들은 상대방이 깔끔한데 이쁜고 잘생긴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귀신은 뭔가 차려입고 범하려고 했던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리즈물이에요. 3편이 이어지는 건데 이야기 자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쓴 이야기고 이 사람이 겪은 3가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흉가 이야기 1편. 이건 진짜 내가 겪은 이야기고 실화야. 이번 이야기는 흔한 흉가 이야기가 아니라 지인 친구네 집에서 생긴 일이야. 나는 32살이고 강원도에 살아. 아직 잘 안 알려진 흉가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좀 위험한 곳들도 전부 가봤거든. 내가 영안이 트인 건진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었고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나를 보면 뭔가 꺼리는 분들도 좀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가끔 도와달라는 부탁이 오기도 해. 이번 일도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 부탁을 받아서 도와줬었던 일이야. 내가 아는 민수라는 형이 건설업을 해. 몇 년 전에 자기 친구인 경호의 집을 직접 지어줬대. 집을 다 짓고 경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입주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고 악몽 꾸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집을 새로 지어놓고 다시 나가기도 뭐하잖아. 그래서 처음엔 참고 살았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못 참겠다고 경호가 민수한테 말을 했고 민수가 나한테 연락해서 좀 보러 와달라고 한 거지. 나도 일을 하느라 낮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그 경호네 집을 찾아갔어. 도착해서 집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집 전체가 뿌연 안개 같은 연기에 둘러싸여 있었거든. 겉으로 보기에도 그냥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이곳은 절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이야.
사실 나도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민수가 부탁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갔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 어떤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서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미 말 다 했지. 현관 안쪽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니까 식탁 위엔 여자애가 하나 누워있고 식탁 의자엔 온몸이 피범벅인 아저씨가 앉아있고 귀신들이 진짜 수두룩수두룩 한 거야. 근데 진짜 제일 센 건 따로 있었어. 부부 침실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처녀 귀신. 눈은 뻥 뚫려 있고 검은 물이 줄줄 흐르고 이빨이 하나도 없고 귀도 한쪽이 없는 상태였어. 그 귀신이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았는지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라는 거야.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 화장실이랑 다른 방에도 귀신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그 집은 그냥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귀신의 집이었어.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서 민수랑 경호를 불러서 말을 했어. 여기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계속 여기 살면 위험해진다. 당장 이사 가라. 경호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안에서 본 거를 전부 얘기해줬고 그리고 나서 민수한테 물어봤지. 야 민수야, 너 이 집 지을 때 뭐 이상한 거 없었냐? 그랬더니 민수가 그 기초 작업할 때 물이 계속 나와서 좀 이상하긴 했어. 근데 그거 그냥 퍼내고 진행했지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집 아래에 수맥이 흐르고 있던 거였어. 근데 말이야, 수맥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 꼬이고 막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거든. 근데 여긴 진짜 장난 아니게 많았어. 경호가 그러더라. 나 제발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줘. 나 이사 못 간다. 근데 나는 퇴마사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그냥 귀신만 보는 사람이니까 딱 잘라 말했어. 미안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수가 부탁해가지고 상황만 보러 온 거야. 대신 내가 조언은 해줬어. 나 말고 무속인이나 종교적인 분들 불러서 재령받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복숭아 나무가지로 만든 작은 인형을 가족의 수대로 만들어서 경호한테 줬어. 이거 집에 있을 때 꼭 몸에 지니고 있어. 그나마 방어는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민수랑 같이 그 집을 나왔어. 그날 이후로 나도 하나 깨달았지. 흉가라는 게 꼭 버려진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집이 무슨 공동묘지 터거나 음기가 센 땅도 아니었어. 딱 하나 수맥만 흐르고 있던 건데 그게 뭔가 꼬였던 것 같아. 민수가 고맙다고 저녁도 사줘서 같이 밥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이후로 3개월 동안 그 침대 위에 누워있던 처녀 귀신한테 시달렸어. 내 방은 문이랑 창문에 전부 영적인 방어가 되어 있거든. 염주, 십자가, 복숭아 나무가지 같은 걸로 다 막아놔서 웬만한 잡기는 못 들어와. 근데 그 처녀 귀신은 그걸 뚫고 들어왔어. 지금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끔찍했어. 이거 바로 다음 편에 이야기를 계속 해줄게. 추가로 나 진짜로 귀신을 보긴 하지만 내 몸 하나 간신히 지킬 수 있는 정도지 어디 가서 내가 막 퇴마를 해주거나 이런 실력은 절대 아니야. 그리고 귀신 보인다고 좋은 거 절대 없어. 그들 세상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 이 이야기들은 전부 내가 실제로 겪은 거고 믿기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이런 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믿기 힘든 거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영안이 트여있는 사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 사연의 주인공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입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흉가 이야기.
2편. 흉가 이야기 1편에 이어서 이야기해볼게. 내 방에는 문이랑 창문에 어느 정도 영적 방어가 돼 있다고 했잖아. 창문 위에는 동쪽 방향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까지, 벼락 맞은 대추나무까지, 그리고 내가 아는 스님이 준 108염주가 걸려 있었고, 문에는 유명한 무속인이 직접 써준 부적이랑 창문에 걸려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었지.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부유령이나 잡기들은 아예 못 들어와. 아무튼 그 흉가에 다녀온 다음날 저녁, 친구들이랑 가볍게 한잔 탁 하고 9시쯤 집에 들어왔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욕실에서 샤워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늘 하듯이 컴퓨터 부팅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기가 훅 느껴지는 거야. 한기가 확 느껴졌다는 건 귀신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야. 한 번쯤은 다들 느껴봤을 거야. 그치? 내 방은 그 정도 귀신은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기가 점점 강해지는 거야. 마른 침을 삼키고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그 흉가에서 봤던 처녀 귀신 있잖아. 거기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눈은 없고 검은 구멍만 뻥 뚫려 있고 검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이빨은 하나도 없고 한쪽 귀는 없는 나체의 그 귀신. 그게 내 바로 뒤에 서 있었어.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 근데 생각해봐. 내 방에 침입을 했다는 건 그냥 잡기가 아니라 악귀라는 뜻이야. 근데 그건 그 자리에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3시간 동안을 서 있었어. 그러다가 조용히 문 쪽으로 스르르 사라지더라고. 부모님이 걱정돼서 그 귀신을 쫓아서 나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어. 부모님한테도 뭐 본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시더라. 그때 확실히 알았지. 그것의 타겟은 나 하나구나.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지.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그 귀신이 내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야.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화장실 문을 뚫고 상체만 쭉 내밀어서 날 빤히 보는 거야. 미쳐버릴 뻔했어. 덕분에 변비가 생기기도 했지. 심지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중에도 나타나. 낮이건 밤이건 집이건 밖이건 계속 따라다녀. 무려 3달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어. 원한이 있으면 해코지를 하던가 말을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그냥 나타나기만 하고 내 주변만 계속 빙빙 돌아.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참다 못해서 그 108염주를 주셨던 스님을 찾아갔어. 지금까지의 일을 다 얘기했더니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귀신은 네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계속 옆에 있을 거다. 말을 걸어보렴. 그 말을 듣는데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생각해봐. 원래 귀신한테는 말 거는 것 자체가 금기거든. 눈도 마주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스님, 영이랑 대화하는 게 안 되지 않아요? 대화 안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 네가 말을 걸지 않으면 그 귀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네 옆에 계속 붙어있을 거다 라고. 그게 말을 걸면 부적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공간에서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옥상으로 올라갔어. 내 방은 그런 방비책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 러닝 셔츠에 반바지, 딱 담배 하나 들고 한 30분쯤 기다렸나? 그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났어. 그래서 머리로 말했지. 너 왜 자꾸 나한테 붙어 다니는 거야? 그렇게 계속 그 귀신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내 머릿속에 그것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야. 난 단지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네가 날 봤잖아. 책임져, 책임져, 책임져. 진짜 그때 시겁했어. 아니 책임지라니. 이거 잘못하면 이거 평생 나한테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머리로 물었어.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게 대답을 하더라고. 난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친구? 너랑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 그랬더니 맞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가 말했어. 내가 네 친구는 만들어줄 수 없어. 근데 네가 안고 다닐 수 있는 인형, 그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어. 이랬더니 그게 한참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올게. 후다닥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항상 안고 자던 빅 사이즈의 테디베어랑 귀신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부적 하나를 챙겨갔어. 이 부적은 아무 무속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고명한 무속인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 아무튼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귀신이 보는 앞에서 그 인형이랑 부적을 직접 태웠어. 이제 이 인형이 너의 친구야. 이거 안고 다녀. 그러면 덜 외로울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그 귀신이 웃는 듯한 얼굴을 하고는 스르르 사라지더라고. 그 이후로는 그 처녀 귀신 내 앞에 단 한 번도 안 나타났어. 꿈에서도 안 나와. 아마 이제 안 외로운 거겠지. 그 귀신한테 시달린 3개월 동안 변비 생기고 몸무게 24kg나 빠지고 직장에서는 잘릴 뻔하고 정신도 너덜너덜해졌었어. 근데 한편으론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 얼마나 외로웠으면 귀신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처녀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안이 트여있고 그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연의 주인공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이나 저처럼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가끔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과 다른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기에 너무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볼까요? 이 다음 이야기도 사연의 주인공은 같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연자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흉가 이야기 3편. 이번 이야기는 내가 겪어본 흉가들 중에서 무서움으로 따지면 3위쯤 되는 흉가야. 그 집은 1960년대에 한 화전민 가족이 전원 살자를 했던 집인데 겉모습은 거의 초가집 느낌이었어. 방 2칸, 광 1칸, 부엌 1칸. 그렇게 낡고 작은 집이었어. 내가 이 집을 알게 된 건 마을 어르신들이랑 술 한잔하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어. 귀신 나오는 집 이야기를 하시길래 바로 물어봤지. 거기가 어디냐고. 어르신한테 대충 위치를 듣고 찾아가게 됐지. 그 집에 가려면 우리 마을에서 차로 한 25분 정도 나간 다음에 산 2개를 넘고 세 번째 산 중턱쯤에 있어. 진짜 오지 중에 오지야. 낮에 탐사를 하러 갔을 땐 아무 느낌도 없었어. 아, 그냥 괜한 소문이겠구나 싶었지. 근데 혹시 모르잖아? 밤에 다시 가보기로 했지. 근데 그날 밤이 하필이면 금음날이었어. 금음날은 음기가 강해지는 날이라 귀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이거든. 나는 그날 밤에 손전등이랑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영적 물건들을 챙겨서 그 집으로 향했어. 낮엔 금방 찾아갔던 길인데 그날은 2시간을 넘게 헤매서 겨우 집 근처에 도착을 했지. 그 집에 가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근데 그 양쪽 나무 사이에 이상한 남자 둘이 서 있는 거야. 그 남자들이 날 쳐다보는데 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불빛이 막 뿜어져 나와. 몸이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 왼손엔 염주, 오른손엔 후레쉬를 내려놓고 복숭아 나무가지로 만든 인형을 꺼내서 들었어. 그 남자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가야, 어디를 가려고? 그래서 나도 바로 대답했지. 아, 네, 저쪽 집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러는 거야. 저 집은 산자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아가야.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아니,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저를 이렇게 막으시나요? 그랬더니 우린 저 집에 묶여 있어. 라고 하는 거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래서 또 물었지. 그럼 그 집안엔 누가 있습니까? 남자들이 말하더라고. 저 집은 액귀랑 창귀들이 모이는 장소야. 너 같은 산 사람이 가면 죽어. 고승이 와도 여긴 안 돼. 난 또 물어봤어. 그럼 제가 들어가진 않고 멀리서 보는 건 어떻습니까? 한참을 뜸들이더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서만 보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그 집을 살펴봤지.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마당엔 목매달아 죽은 귀신, 약 먹고 토하다가 죽은 귀신, 호랑이한테 뜯겨 죽은 창귀까지. 완전 지옥이 따로 없었어. 정말 그 남자들 아니었으면 나 그 집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을지도 몰라. 멀리서만 봤는데도 그 귀기, 살기 느낌이 말도 안 돼. 진짜 표현할 수가 없어. 한 15분 정도 보고 다시 그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어봤어. 저 왜 절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이젠 우리도 사람을 더 죽이고 싶진 않아. 우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아, 승천하고 싶다. 순간 마음이 좀 짠했어. 살려주셨으니까 곧 승천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스르르 사라졌어. 집에 내려와서 내가 아는 스님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거든. 그랬더니 스님이 진짜 한바탕 호통을 치면서 이러시더라고.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한 데만 찾냐고.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이번처럼 운 좋게 넘어간 거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리고 108배나 하고 가라고 하셔서 진짜로 108배를 하고 내려왔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몸이 진짜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해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일주일 내내 죽다가 살아났어. 그 일을 겪고 나서 2년 동안은 흉가 근처도 안 갔어. 귀기나 한기 느껴지는 곳은 무조건 피해 다녔지. 이게 내가 겪은 이야기의 끝이야. 이게 진짜 흉가야. 귀신 한두 명 나온다고 그걸 흉가라고 하진 않아. 내 주변엔 그런데 진짜 널렸거든. 참고로 액귀는 살자한 귀신을 말해. 귀신 중에서도 상급에 들어가는 놈들이고 얘네한테 홀리면 걔가 죽은 방식대로 자기도 똑같이 죽게 돼. 진짜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지. 창귀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잡아먹혀서 생긴 귀신이고 식인 호랑이들이 부리는 귀신이야. 밤에 사람 집 가서 그 사람 이름을 3번 부르는데 그걸 듣고 대답을 해버리면 자기를 죽인 호랑이한테 인도를 해서 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어. 보통은 호환당한 사람들한테 생기지만 늑대나 표범 같은 짐승들한테 당한 경우에도 창귀가 생기기도 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흉가는 이런 곳이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귀신 한둘 있는 것도 무섭긴 한데 그걸 흉가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귀신이 박실이란다. 득실 우글바글한 곳을 흉가라고 합니다. 그 두 명의 귀신은 이제 자기들은 승천하고 싶다고 뭔가 덕을 쌓으려고 사연의 주인공을 앞에서 막아섰고 그렇게 좋은 일 아닌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막아서서 경고를 해줬던 이 두 명의 정체 모를 남자 귀신들이었겠죠? 얘네들도 이런 말을 해요. 이젠 우리도 사람을 더는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승천을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벌을 받아야 돼. 저희 딸이 소파에 잠깐 누워있다가 가위에 한번 눌리고 어제 아침에는 자기 귀로 박수 소리도 들었대요. 시험 기간이라 예민한 거라고 교회를 다니니 기도 많이 하라고 했어요. 따님이 가위 눌리고 무서운 경험을 했네요. 근데 어떤 종교든 독실하게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도와주실 거예요. 정신력을 키우고 내가 귀신한테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몸을 건강하게 하면 돼요. 이건 제가 정말 느껴봐서 알아요. 몸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력이 피폐해지고 가위에 눌리게 돼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잘 먹고 운동하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가위를 안 눌려요. 정신과 신체는 이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좀 더 단련시키면 그런 나쁜 것에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진짜 그랬어요. 저는 3살 때부터 막 촬영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잠도 못 자고 너무 피폐해지고 사람 많은데 거기서 연기를 해야 되고 대사 틀리면은 그 압박감이, 그래서 가위를 계속 눌렸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아마 예민하고 힘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귀신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쨌든 귀신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틈이 보이고 허약한 사람한테 들러붙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고 또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지면 진짜 사라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까요, 이야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친구의 부탁. 지금 들려줄 이야기는 친구의 부탁으로 얽히게 된 영적인 경험이야.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12명이 있는데 그중 한 친구의 전화 한 통으로 이 일이 시작됐어. 그 친구 이름은 진호야. 나랑 같은 고향이긴 한데 지금은 서울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날 진호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지. 걔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이 바로 오는 편이거든. 진호의 말로는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야근할 때 사무실에 사람은 없는데 불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듣고 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날짜를 정하고 서울로 올라갔어. 서울 가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같이 먹고 밤늦게 친구네 회사로 갔지. 회사 건물은 겉으로 봤을 때 진짜 멀쩡했어. 근데 문제는 5층.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근무하는 층이었어. 5층에 올라가자마자 순간적으로 코를 확 찌르는 역한 냄새. 귀신들이 있으면 냄새가 좀 나는 편이거든? 냄새가 심할수록 더 위험한 귀신이야. 악귀거나 원한이 정말 센 경우.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지. 야, 이거 생각보다 진짜 위험하니까 절대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단발머리 귀신이 보이더라고. 옷은 단정한 투피스 차림인데 몸엔 상처 하나 없고, 근데 혀가 엄청 길게 나와 있고 목은 완전히 꺾여 있었어. 딱 봐도 목매달아 죽은 여자. 그리고 느낌상 100% 애귀였어.
액귀는 살자한 귀신 중에서도 최상급이야.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귀신이야. 난 순간 놀라서 친구를 확 끌어서 내 등 뒤에 숨기고 그 귀신을 노려봤어. 그랬더니 그 귀신이 툭 하고 떨어지더니 정면에서 나랑 눈을 딱 마주치더라고. 몇 분간 서로 눈싸움하듯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웃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기괴하게 웃다가 비켜!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못 비켜. 내 친구 왜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자 그 귀신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했어. 이 회사 남자들 다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 왜? 하고 다시 물으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 이게 텔레파시처럼 이미지를 순간 전달했다고 해야 되나? 4년 전에 그 귀신은 친구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대. 같은 사무실에서 박대리라는 남자랑 사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박대리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엔조이? 그 엔조이 대상이었던 거지.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그때 임신까지 했었대. 그래서 박대리한테 자기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나는 피임 철저히 했으니까 그거 내 애 아니야. 네가 몸 막 굴렸지? 라면서 잡아떼고 도망쳤다는 거야. 개 쌍놈 새끼네요. 그래서 귀신이 박대리 아내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오히려 박대리 처남한테 두들겨 맞았대. 얼마나 서러웠을까. 얘기를 하면서 눈에서 피눈물을 막 줄줄 흘리는데 이게 무섭기보다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 그렇게 남자한테 당한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막 모든 남자는 다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회사 남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지. 특히 내 친구가 너무 만만해 보여서 따라 붙었다는 거야. 나는 퇴마사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방법도 없었고 그냥 정중하게 부탁했어.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겠다. 근데 내 친구는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입사한 사람이다. 내 친구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다. 정말 간절하게 빌었어. 그랬더니 그 귀신이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눈으로 나랑 내 친구를 한번 탁 번갈아 보는 거야.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더라. 그 이후로 친구한테 물어봤지. 야, 박대리라는 사람 지금도 회사 다녀? 친구가 말하길 지금은 박대리가 아니라 박과장이 됐대. 그래서 내가 경고했어. 야, 그 사람 조만간 큰일 날 거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친구랑 자주 가는 술집에 가서 소주 몇 잔을 털어놓고 다음날 오후에 집으로 내려왔지. 3개월쯤 지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너 기억나? 그 박과장 가족들이랑 휴가 갔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 박과장만 살아남고 가족들 전부 사망했대. 야, 박과장 불구됐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딱 생각했지. 그 귀신이 한 짓이구나.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살아. 인과응보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시 생각해도 그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처절했고 너무 억울했겠구나 싶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연은 되게 귀신이 이해가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박대리라는 사람, 지금은 박과장이 됐다는 이 사람 진짜 쓰레기 오브 쓰레기죠. 자꾸 욕을 해서 죄송한데 진짜 개 쌍놈 새끼입니다. 이런, 특히나 유부남인데 회사 동료를 막 건드리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문전박대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알리러 박대리의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듣고 있던 그 박대리의 처남이 이 여자를 두들겨 팬 거야. 얼마나 서러워. 나 같으면 피눈물이 아니라, 암튼 진짜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무서워. 역하다 진짜. 그쵸? 근데 최고의 복수를 했네요.
과장을 죽인 게 아니라 박 과장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고 박 과장은 평생 불구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악인들은 사형해주고 이러면은 너무 깔끔하잖아. 끝나는 거잖아. 근데 사형 말고 죽을 때까지 괴롭혀야 되지 않나, 이런 나쁜 새끼들은.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사형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삼시세끼 다 따박따박 주고, 나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데. 그래서 좀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그냥 죽이지 않을 거면은 끝까지 고통을 주고 하루에 한 끼를 주던가 반 끼를 주던가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세금으로 밥 주는 것도 아까워요. 맞아요. 제 세금이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매일매일 두들겨 패도 모자를 파네.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 따박따박 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그게 뭐야?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여자 교도소에 불만이 접수됐는데 1위가 김치 고춧가루가 왜 중국산이에요? 이런 민원이래요.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태형을 적용하는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궁뎅짝을 격파하는 형벌. 저요 이거 태형하는 거 살짝 봤거든요.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곤장 치는 그런 거 있죠. 그 비교가 안 돼요. 막 얇은 걸로 막 찰싹찰싹 하는데 피부가 막 쫙쫙 갈라져.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드려 패거나,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 재범이 안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오늘 주무실 때 이불 꼭 덮어 쓰시고 가능하면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틀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 잘 자요 한번 해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잘 자요. 곽두필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굿밤.